오늘은 장이 좀 어떤가요, 원장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장님 뭐 책도 읽어보라 책도 읽고 기업 탐방은 좀 어렵지만 알려주셨잖아요. 결국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가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용어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원장님이 한번 좀 알려주시면. 저도 초보라 솔직히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알려드리긴 어렵고 대충 이게 어떤 회사다 그 정도 충분히 뭐 네이버만 봐도 진짜 이상한 회사는 다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네이버에서 뭐 어떤 부분을 보면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좋다더라. 스터디스부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분석. 저도 우선은 네이버를 먼저 봐요. 괜찮네? 그럼 이제 더 심도 있게 보고 탐방도 가고 하고,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접죠. 저 1차 선별은 네이버에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삼성전자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시총을 봐야죠. 1300 정도. 차트도 한번 보죠. 최근에 엄청 올랐네. 투자자 매매 동향도 좀 봅니다. 외국인들 비중을 보거든요. 삼성전자가 48%가 거의 외국인들 바닥이에요. 1년 전을 봐도 50% 이랬는데 지금 48%가 거의 외국인 최바닥이었는데 지금 다시 좀 사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는 종목 분석 항목하고 전자공시 항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살짝 밑으로 내려보면은 기업 개요도 한번 보시고 주요 주주를 봐요. 이게 대주주가 갖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지주회사 자회사인지 대주 지분율은 어떤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야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20%만 있어도 충분히 지배력이 있죠. 공공단도 많이 들고 있고 한 5% 들고 있는 외국계 쭉 나오는데 블랙록이 들고 있구나. 자사주는 얼마구나. 일단 요거 봐야 되고요. 만약에 주주가 별로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대주 지분이 너무 낮은 경우, 그건 좀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건데, 잡주 같은 경우가 대주 지분이 너무 낮으면 대주주가 열심히 경영을 하려고 할까? 이게 잘 돼봐야 남 좋은 일 시키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가장 이상적인 건 대주주가 한 30에서 40% 정도? 오히려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대주가 70% 80% 갖고 있으면 지 맘대로 주주 생각 안 하고 어차피 자기 50% 이상 갖고 있으니까 한 30-40% 지분이 있어야 경영권 방어도 해야 되고 주주들한테 좋은 걸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옛날 동원산업 70% 대주주 지분일 때 뒤통수 맞아가지고 대주주분이 너무 많은 것도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파이낸셜 서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재무제표 나와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연간도 봐야 되고 분기도 봐야 되는데 우선 연간을 한번 볼게요. 연간을 보면 5년치가 나와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건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지, 매출액이 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매출액이 지금 279조에서 333조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죠. 한 5년간 20% 정도 성장했어요. 사실은 근데 300조 갔다가 250조 내려갔다가 올락내락 하는 건 좋진 않아요. 꾸준히 성장하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26년 매출 예상이 629조잖아요. 2배가 올라가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매출이 26년에 2배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이미 25년도에 주가는 반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볼게, 이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정체되어 있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영업이익 봅시다. 51조, 43조, 6조까지 빠졌죠. 그랬다가 32년. 그러니까 이때 주가도 확 빠졌겠죠. 지금 보시면 23년도 매출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에 박살이 나죠. 96,000원에서 5만원까지 빠지는 게 1년 전에. 그러니까 23년 매출이 빠질 걸 미리 얘는 아는 거죠. 어차피 미래의 이익을 갖고 주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이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돼 있어요. 정직하네요. 정직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보지만 영업이익이 43조 하다 6조로 빠지잖아요. 300조 하다 다시 100조로 빠지면 어떡해. 그러면은 이게 2배 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는 4배 올랐잖아. 예전처럼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8배까지 못 가는 거죠. 왜냐면 얘는 사이클업이고 올해 OPM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50% 나오는데 지금 사실 80% 보고 있거든요. 그 영업이익 유지가 될 수 있냐. 옛날 엔비디아도 GPM이 뭐 87%인가? 뭐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60 몇 프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이게 유지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물론 8배 올랐지만 이거 뭐 일시적인 거 아니야? 그 일시적인 거는 시장에서 안 쳐주거든요. 근데 이제 컨센서스는 27년도에는 더 번다. 400조 번다. 28년도는 사실 예상하기 좀 어렵죠. 그때 상황을 또 봐야 되니까. 28년도에도 쇼티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테라팩 짓겠다. 지금 2년 만에 반도체 공장 지어서 수율 나오겠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8년도에도 볼 거다. 그러면은 3년간 꾸준하게 번다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주가도 8배 갈 수 있는 거죠. 40만 원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제 의견이 아니라 시장에서 30만 원은 간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볼 게 매출 영업이익이 꾸준히 느느냐 이런 거 봐야 되고 순이익을 봐야죠. 만약에 영업이익은 되게 잘 나오는데 순이익이 반토막, 뭐 반의 반토막 나와. 그런 경우는 이제 부채가 많은 회사들. 근데 삼성전자는 법인세 한 20% 낸다고 치면은 그거 낸 만큼이에요. 왜냐면 부채가
적어요. 물론 지금 부채가 130조 나오고 170조 나와 있죠. 근데 이자 발생 부채를 봐야 돼요. 실제 매출 부채가 130조인데 이자 발생 부채는 25조밖에 안 돼요. 사실은 중요한 건 이자 발생 부채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130조에는 매입 채무가 껴있어요. 매입 채무는 사실 부채로 잡혀있지만 이자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자 비용 낼 게 없으니까 순이익단에 영향을 안 끼쳐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마도 매입 채무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자 발생 부채는 25조밖에 안 되지만 130조 부채가 잡혀있는 거죠. 얘 자본은 지금 430조잖아요. 430조 중에 이자 발생 부채 25조다? 그러니까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자본분의 부채를 하거든요. 그냥 130조 기준으로 해도 부채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엄청 우량한 거예요. 부채 비율 한 100%까지는 괜찮게 보거든요. 200%까지도 문제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거기에 이제 매입 채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20%면 뭐 굉장히 건전한 회사인 거죠. 지금 이제 주가가 4배가 올라서 이제 1,300조가 됐지, 원래는 얘가 250조, 300조 했었잖아요. 4배 오르기 전에 5만 원, 6만 원 할 때는. 그러면 그때는 PBR이 1이 안 됐던 거죠. 역사적 PBR 보면은 1은 됐었네요. 거의 뭐 한 1 정도에 왔다 갔다 했죠. 자본 가치밖에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투자할 때는 PBR로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0.8 가면 샀다가 한 1.23 가면 팔아라. 왜냐면 계속 사이클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완전히 넘어서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영업현금 흐름을 봐야 돼요. 영업이익은 찍히는데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찍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야. 매출채권이 많이 잡혀서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거야. 어음만 받은 거. 진정한 이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을 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85조였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43조였는데 영업현금이 85조면 엄청 좋은 거죠. 팔았는데 돈을 더 받았는데 영업이익은 요거밖에 안 잡은 거예요. 빚도 갚았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투자활동 현금은 투자한 거. 투자는 계속했죠. 왜냐면 삼성전자는 계속 증설을 하고 캐펙 투자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85조, 68조 이렇게 투자를 했죠. 영업활동 현금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 마이너스.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이상적인 회사. 왜냐면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야죠. 물론 캐펙스가 적은 회사는 더 좋긴 합니다. 마이너스가 적은 회사. 반도체 사업은 장치 사업이니까 캐펙스를 투자를 안 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벌기만 하면 돼요. 그 이상을 벌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면 내가 돈을 빌리는 거고 마이너스면 돈을 갚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갚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5년째. 그러니까 현금 흐름 엄청 잘 벌고 6조 벌 때도 현금 흐름은 44조였어요. 돈은 진짜 잘 버는 회사인 거예요. 감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죠. 감가상각비도 여기 현금 흐름에는 안 녹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캐펙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돈이니까 실제 기업이 벌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여유 자금, 온전히 남은 돈. 그게 이제 기업으로 보면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보면 되는데 확실히 얘가 못 벌 때는 프리캐시 플로우 마이너스였죠. 하지만 그때 말고는 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 캐펙스를 뺀 금액이 이거거든요. 캐펙스 투자는 무조건 이 사업을 계속 돈을 벌려면 유지해야 되는 투자니까 현금 흐름보다 얘는 캐펙스 투자가 많았으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고. 하지만 대부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캐펙스 투자가 더 좋으니까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플러스가 나는 거죠. 어제 올해는 막 200조가 프리캐시 플로우가 나는 거예요. 미친 거지. 남은 걸로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주환원 해야지. 근데 삼성전자 올해 주주환원 많이 한다고 했어요. 요새 파업해서 이제 성과급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는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비율인데 8%에서 13%다가 이제 올해 말도 안 되게 좋아지고 사실 50%가 더 나올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고 수익률도 원래는 10%대였는데 말도 안 되게 좋아지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이익률이 좋으면 경쟁사들이 들어와요. 시장 원리가 그래요. 근데 지금은 치킨 싸움 끝내고 이미 다 평정했잖아. 과점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들어오려면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캐펙스 투자가 50조씩 하는데 그동안 쌓여있는 게 몇백 조잖아요. 그럼 이 회사를 하나 만들려면 몇백 조를 투자해야 되고 거기서 수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추격이 좀 무섭긴 하죠. 중국도 몇백 조를 태우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중국이라도 몇 년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영업이익률이나 수익률이 좋으면 다른 회사들이 치고 들어와서 이 이익률이 떨어지는 게 원래 시장 원리인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ROE예요.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ROE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매출 영업이익. ROE는 잘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ROE가 잘 유지되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왜냐면 ROE라는 거는 자기 자본 대비 몇 프로를 버느냐예요. 그러니까 100억 투자해서 10억을 벌면 ROE가 10%인 거고 1000억 투자해서 10억을 벌면 1%인 거예요. ROE가. ROE가 높을수록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ROE는 자동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올해 10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내년 자본은 얼마냐? 110억이죠. 110억에서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ROE는 9%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0억이 됐죠? 거기서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8%가 되는 거예요. 근데 ROE가 유지된다는 거는 내가 110억을 투자하면 11억을 벌 수 있고 120억을 투자하면 12억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주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유지가 잘 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내 이익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계속 누적적으로 벌 수 있는 거예요. ROE가 떨어지는 회사면 내 자본 투자에 대비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ROE가 유지가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늘어나는 회사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매출과 영업이익만 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늘어도 ROE가 떨어지는 회사는 주주들의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ROE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ROE의 맹점이 하나 있어요. 부채. 아까 말한 대로 투자한 금액에서 버는 게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돈 10억에 부채를 90억을 땡겨서 100억을 만들어 투자를 해서 벌었어요. 그거하고 내가 90억이 있고 10억 대출해서 번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물론 뭐 부채가 많을수록 이자 비용도 많이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부채만 많이 땡기면 ROE가 높아져요. 왜냐면은 똑같이 100억 투자해서 10억을 벌었어도 내 자본이 10억이었던 회사는 ROE가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10억에서 10억 벌었으니까. 야, 이 회사 ROE가 50%네? 너무 좋은 회사인데? 라고 봤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 그럼 이건 그냥 부채 효과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부채가 뭐 높을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사업이 당장 너무 잘 되는데 부채 땡겨 와서 벌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부채가 높아서 벌었다고 폄하하다는 건 아니지만 ROE가 너무 높은 회사들은 이 회사 부채가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부채 비율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부채 비율이 엄청 낮잖아요. 근데 ROE가 물론 지금 그렇게 잘 벌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도 뭐 그냥 그랬던 거예요. 5만 원씩만 왔다 갔다 한 게 ROE가 13% 갔다가 5% 왔다 갔다 하니까 주주들에게 자본 이익을 줄 수가 없는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ROE가 40%? 물론 ROE 떨어지죠. 이익이 비슷하다고 보니까. ROE가 근데 뭐 그래도 3, 40%면은 너무 좋은 회사인 거죠. 그리고 ROE를 마스킹하고 싶어서 나온 게 ROA예요. ROA는 부채를 더한 거예요. ROE랑 ROA 차이가 별로 없어야 부채가 적은 회사인 거예요. ROA보다는 ROE가 더 중요한 게 부채를 땡겨서라도 잘 버는 회사가 실력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ROE가 더 중요하고 부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보려면 ROA까지 보는 경우가 많죠. 부채 비율 당연히 봐야 되고 3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우량한 거고 자본 유보율은 이제 여기에 이익 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PER, PBR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거니까 허가 뭐 들쑥날쑥했다. 버는 게 다르니까. 근데 이제 좋은 회사들은 PBR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PBR과 ROE의 함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ROE가 거의 몇 개. 2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블로그에서 찾았더니 누가 이렇게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물론 이건 할인율 10%로 가정한 거예요. 요거에 딱 맞추면 매년 10%씩 이익이 나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을 만약에 15% 가정하면 이 표가 바뀝니다. 그거 다 있어요, 책에. 할인율 10%로 가정했다는 거는 15%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적정 PBR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ROE가 10%가 1년밖에 유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1.05가 PBR인 게 맞는 거고, 만약 이 ROE 15%가 30년 유지될 것 같아. 그러면은 PBR이 3.79가 가도 이 회사는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PBR이 3.799, 30년간 ROE 15%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회사를 투자하면 매년 10%씩 이익이 나는 거예요. 할인율 10%를 가정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매년 20%, 30%를 벌고 싶어. 그러면은 ROE가 20, 30% 유지되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이 회사 PBR이 20년 동안 30% 유지될 것 같아. 그럼 이 회사 PBR이 28이라도 계산도 되는 거야. 매년 20% 벌 수 있는 거예요. 28까지 가는 회사 없죠, 보통. 근데 그리고 20년 유지되기가 어려워. ROE가 20년 동안 유지되려면은 그 워렌 버핏이 연평균 이익률이 20%인가 25%로 50년을 했더니 막 세계 최대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그 회사는 이미 세계 최대 회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ROE가 20년 유지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찾았을 때 고평가인가 저평가를 볼 수 있죠.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막 대학교를 4년제를 나오고 석사 박사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엄청 간단하죠. 나와 있는 책들 희망 찾으면 나오는 내용인데 왜 저평가가 되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ROE, PBR 관련 이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도 이거 홍지채님 책 보고 안 거예요. 그전에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수익률이 좋아진 거죠. ROE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책 소개할 때 했잖아요. 이 책 안 읽었으면 투자하지 말라고. 하여튼 어쨌든 뭐 다시 돌아가서 배당까지 보면 더 좋죠. 배당도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당은 안 하고 별로. 원래 그래요. 캐펙스가 적은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하는 거고 주주한테 어떻게 돌려줄 거냐죠. 자사주 매입을 하고 배당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투자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줄게. 그것도 주주의 환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캐펙 투자 많은 회사들은 보통 배당을 안 하고요. 캐펙 투자가 적은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합니다. 뭐 은행주 이런 주들은 캐펙 투자할 게 없잖아요. 실제 배당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리를 해보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느는지 또 하나 볼게 부채 비율, 그 다음에 ROE와 PBR의 관계, 거기에다가 영업 현금 흐름까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간단한. 되게 간단해요. 예. 예를 들어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이 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5년치가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전자공시에 가면 됩니다. 사업보고서 가면은 많은 게 나와요. 저는 꼭 이걸 봅니다.
매출 및 수주 상황. 왜냐면 아까는 매출에서 수출하고 수입 비중이 안 나와 있잖아요. 수출 수입 비중을 꼭 봐야 돼요. 보면 이제 국내가 21조고 수출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지금 별도 기준이어가지고 연결로 해야 사실은 더 정확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수주 상황 보는 건 저는 ST팜 같은 경우는 수주 상황 보려고 꼭 들어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ST팜 한번 볼까? 여기 수출 내수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110억이 수출이잖아요. 내수는 84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출이구나. 그 다음에 수주 잔고를 꼭 봐야 돼요. 수주 상황이 20년부터 수주일에서 납기일 돼서 수주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얘는 1920억 수주 잔고가 남아있죠. 지금 올해 상반기에 870억짜리 수주 공시도 했어요. 3월 16일날 890억짜리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수주 잔고에 플러스가 되겠죠. 이번 1분기 분기 보고서 나오면 900억 추가된 게 수주 잔고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주를 하는 회사들은 전제 공시 들어와서 꼭 수주 상황을 봐야 됩니다. 물론 네이버만 봐도 뭐 많이 알 수 있지만 이걸 한눈에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싹 다 분석이라고. 싹 다 분석. 싹 다 분석. 사실 제 지인이 만든 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데 총 매출액 쭉 나오죠. 보면 이제 4분기 누적이 있고 분기가 있고 연도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 부분별 스마트폰 메모리 부분 매출 어떻게 되는지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네. 차트화 시켰는데. 네, 차트화 시킨 거죠. 시각적으로 보기가 훨씬 좋죠. 영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나오죠. 이렇게. 스마트폰 매출이 어땠는지 추이가. 메모리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는. 24년 4분기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영업이익도 이렇게 이익이 이렇게 쭉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쭉쭉 나오죠. 많이 봤던 차트가 요 차트인데 영업이익하고 시가총액 비교. 그동안 영업이익 이렇게 많이 났었음에도 저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러네. 영업이 이렇게 빠질 때도 이거잖아요. 시총이. 그러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사이클업이니까 이거 평균으로 봐야 돼. 약간 이런 기준이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올해 뭐 더 늘어날 거잖아요. 대부분 회사들은 요 토대로 많이 가요. 바이오 회사들 빼고. 네이버를 보고 뭐 요 정도까지 추가로 더 보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기가 용이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얘를 봤는데 안 좋았어요. 언제 판단. 근데도 좋아진 회사가 있나요? 많죠. 많아요?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삼양식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삼양식품. 왜 그러냐? 매출액이 21년도에 6천억이었어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26년부터 엄청 좋아질 회사고 얘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준 회사라고 생각하면 볼게요. 매출액이 6천억이었어요. 21년도에. 지금 25년도에 2조 3천억. 4배가 늘었어요. 26년도에도 2조 9천, 3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은 4배가 늘었는데 영업이익 몇 배 늘었죠? 9배가 늘었어요. 미쳤죠? 영업이익이 9배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10배가 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모르지. 영업이 10배 늘 거를. 그렇죠. 이때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순이익도 당연히 뭐 500억에서 6배가 늘었고요. 자본 총계도 4천억에서 1조 2천억이 됐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PBR이 한 1.8배였는데 7배가 됐죠, 지금? 그럼 7배가 비싼 건가? 영업이익률이 10%였는데 지금 22%예요. 그래야 매출액이 는 거보다 이익이 좋아지죠. 왜 그러냐면 이런 회사들은 보통 영업 레버리지가 있어요. 고정비는 사실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변동비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정비가 큰 거지.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 하다가 22%가 됐죠. 순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ROE가 15%였던 회사가 37%가 됐어요. 사실 라면 회사가 ROE가 떨어지기가 어렵죠. 계속해서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반복 구매 일어나고 이런 소비재의 장점이 물론 영원할 수는 없지만 진짜 얘는 한 10년간 유지될 수도 있죠. 할인율 10%를 가정했을 때 ROE가 30%가 10년간 유지된다고 하면은 PBR의 5.3배가 적정한 거잖아요. 그래도 얘는 매년 30%씩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ROE가 7이긴 합니다. 조금 비싼 거지. 그러니까 30%까지 못 버는 거야. 지금 가격 투자하면은 한 20% 벌 수 있는 거죠. 매년. 계산적으로 보면은. 왜냐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ROE가 유지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 21년도, 22년도 보면은 이때 매출액이 3천억이 늘었어요. 2천억이 늘고 6천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출 내수 비중이 중요하다 그런 게 이거예요. 이때 수출 비중이 확 늘었거든요. 22년도에. 그래서 22년도에 투자했거든요. 뭐 사업보고서 보면은 수출율 1880억. 2년 전만 해도 8천억이었는데 지금 1조 8천억이 됐죠. 2배 이상 늘었죠. 근데 이렇게밖에 못 보니까 싹 다 한번 볼게요. 18년도 보면 국내랑 해외가 비슷했잖아요. 2,600억에 20년부터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해외가. 그러다가 21년도에 토탈 6,400억이 2,500억, 3,800억이었죠. 22년도 보면은 국내는 3,000억. 그러니까 500억밖에 안 늘었는데 해외는 3,800억에서 6,000억으로 늘었어요. 거의 2배가 는 거예요. 뭔가 이런 변화가 있는 거지. 해외 매출이 2배가 늘어? 이거 어떻게 늘 수가 있지? 그 뒤로 보면은 해외 매출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죠. 요게 그러면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비온. 요거 들어가 보면은 나오거든요. 라면 한번 쳐볼게요. 라면 치면은 이분이 다 정리해서 올려줬어요. 근데 여기 물론 삼양식품뿐 아니라 농심도 포함되어 있겠죠. 네. 보시면은 수출 금액이 21년 1월에는 410억이었죠. 네. 22년도 가보면은 670억 확 늘었죠. 그다음 23년도 쭉 가보면은 6월에 900억도 찍고 월에 1000억 넘어가고 24년에 1300억 지금 보면은 1880억 월에 작년 YOY로 38% 성장했어요. 와.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아직도 많이 팔고 있는 거죠, 라면을. 삼양식품은 요새 중국에 좀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재무제표도 보고 여기서 수출 데이터도 보고 이거 다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내가 안 찾아봐도 옛날에 관세청 들어가서 찾아봤어야 되는데 확실히 주식하기 편해졌네요. 편하죠. 예전에 비하면 투자하기 너무 쉬워진 세대죠. 얼마 전에 FN 가이드 나왔으니까 FN 가이드 한번 볼까요? 3,300억이죠. 얘도 보면은 매출이 정체돼 있어. 그렇게 높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25년도에 확 늘었어요. 네. 올해는 500억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ETF 인덱스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사실은 그냥 영업이익 50억, 60억 벌던 회사인데 ETF가 커지면서 인덱스 사업부가 커지면서 영업이 늘어난 거죠. 왜 커졌는지를 공부해 보는 거예요. 얘도 보면은 부채가 거의 없죠. 그리고 자본 괜찮죠. 영업 활동은 계속 플러스였고 투자를 내는 그렇게 할 데가 없으니까 캐펙스가 거의 없죠. 근데 사실은 워렌 버핏은 캐펙스 투자 적은 회사를 좋아합니다. 캐펙스 투자를 안 해도 돈을 꾸준히 잘 벌 수 있는 회사. 좋은 회사인 거죠. ROE가 10% 유지하다가 올해 예상 25%. FN 가이드는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잘 돼야지 이익이 좋을 수 있는 회사인데 20%로 가져갈게요. 20%가 5년 유지하면 PBR 1.5까지는 비싼 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지금 PBR이 올해 기준으로 거의 3.8 이렇게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영업이익이 200억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AUM이 60조를 돌파했거든요. 60조에 0.5%면 300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올해 영업이. 그럼 지금 얘 200억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퍼가 더 낮아지겠죠. 퍼가. PBR 기준으로는 조금 비싸긴 하네요. 삼양식품이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 네. 삼양식품 그럼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에 한 15% 벌겠다.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ROE가 3, 40% 나오는 회사인데 지금 PBR이 높지만 계속 돈이 쌓여가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은 회사 찾고 또 공부해보고 사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봐야 되는 수준이죠. 이것도 안 보면 안 되죠. 네오팜도 한번 볼만한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네. 매출이 정체가 되고 있어요. 24년도에 늘었어. 25년 더 늘었네? 보니까 수출 비중이 늘어났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23년, 24년 홍보를 했는데 내수주다 뭐 이런 게 강했어요. 근데 23년도, 25년도 매출이 늘었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사실 이때 본 거거든요. 주가는 행보하고 있는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느네? 영업이익은 좀 안 늘긴 했어요.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수출이 더 늘어나면 레버리지 때문에 늘어날 거다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 26년도 보면은 예상 영업이익이 325억에 순이익 330억이잖아요. 얘는 그럼 왜 이렇게 영업이익 순이익 차이가 안 나느냐? 현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이자 수입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자 수입으로 법인세 내면은 땡인 거야. 땡인구나. 순부채 비율이 지금 마이너스 70%입니다. 70%. 오. 말이 안 돼. 이자 발생 부채가 19억 나오잖아요? 부채는 225억이야.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라니까. 현금이 너무 많아요, 얘. 이 자본의 1900억 중에서 현금이 1420억 있어. 근데 부채가 빵이야. 재고 자산도 150억 있어. 기타 유동 자산도 40억 있어.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대주주가 입자물입니다. 입자물이 돈이 많아요. 근데 배당을 좀 늘리긴 했어요. 최근에. 순이익이 50% 배당하겠다 해서 배당을 늘리긴 했습니다. 피터린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가총에서 현금 빼고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1,400억 빼면 시총 2,000억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300억이야. 300억. 화장품 회사인데 너무 싼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내수주면 이 회사가 그렇게 성장세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이 140억에서 260억으로 늘었죠. 우리 아까 삼양식품 어땠죠? 수출이 2배가 늘면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안 올라가네. 근데 이제 마케팅을 열심히 안 해요. 현금 쌓아놓고 그 돈을 마케팅 좀 하지. 그다음에 K&J 한번 보여드릴게요. K&J는 이제 반도체 SiC 링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가니까 같이 간 거예요. 얘도 횡보하다가 이때 팍 뛰었죠. 저는 사실 이때 산 이유가 14,000원에 산 이유가 얘는 SiC 링 사업부는 계속 이익을 잘 냈는데 얘네가 적자 사업부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느는데도 반도체 제조용 SiC 보면은 쭉 늘어나죠. 여기 차트가 딱 보여집니다. 디스플레이 가공용 장비 20년 보세요. 얘가 훨씬 많았어요. 점점점 줄어들고 SiC가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러면서 이익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출 구조를 잘 봐야죠. 24년도에 600억 매출이 늘면서 이 매출이 늘어났는데 이익의 구조는 달라요. 그래서 25년도 보면은 844억에 영업이익 220억. 확 늘었죠. 매출이 늘면서 그대로 따라 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 늘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 못 늘었던 거는 적자 사업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26%죠. 올해는 더 늘 겁니다. 왜냐면 계속 증설하고 있거든요. 얘네. 근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는 거죠. 한국 타이어도 한번 볼까요? 한국 타이어가 지금 7조 7천억이에요. 그렇죠? 매출액이 7조에서 지금 21조까지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원 시스템을 인수해서 매출이 좀 늘어난 것도 있어요. 감안해야 돼요. 이익도 6천억에서 1조 8천억까지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늘었죠. 이때 이제 빼먹은 건 한원 시스템을 깎아먹어서 그래요. 적자 봐가지고. 영업활동 현금은 엄청 좋고 재무 이것도 아주 좋고 캐펙스 투자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죠. 프리테어 캐시플레이도 좋았는데 작년에는 이제 한원 시스템을 깎아먹어서 그래서 주가도 작년에 많이 빠졌었던 게 한원 시스템 적자 나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올해부터는 다시 정상화된다. 한원 시스템 이제 적자 탈피하고 영업현금을 투자를 다 좋아지고 프리캐시 프로 다시 예전으로 올라오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주가도 다시 가는 겁니다. ROE가 조금 아쉽죠. 10% 정도잖아요. 그럼 얘는 PBR을 얼마 받아야 될까요? 얘가 이제 10%니까 내가 연 10%냐 연 번다고 하면은 PBR 한 1 정도면은 적정한 거예요. 연에 10% 정도는 이익이 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PBR이 0.5입니다. 싼 거 아니에요? 싸죠. 네. 단순 계산하면 연 20% 벌 수 있는 회사죠. 그러면 괜찮죠, 투자하기. 근데 이런 거 보면 딱 약간 설레세요. 설레죠. 그리고 사실 타이어는 저는 좋게 보는 게 전 전기차가 늘어날 거로 봅니다. 어차피 자율주행 들어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은 전기장 늘어날 건데 무거워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때문에. 그러면은 타이어 자주 갈아줘야 돼. 그럼 타이어 판매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얘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한원 시스템은 공조하는 회사예요. 전기자동차 많이 늘어날수록 한국 타이어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PBR 0.5는 싸다. 영업이익이 꺾이는 것도 아니고 한원 시스템도 이제 적자 탈피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 7만 8천원까지 갔다가 지금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숨은 좋은 주식들. 아 그럼요. 많죠. 재밌잖아요. 책 보고 배우시고. 다 책 보고 있죠. 저는 가르쳐준 사람 누가 있어요. 웬만한 주식들은 다 이게 통용이 그렇죠. 통역이 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간단하게 볼 수 있고 네. 그냥 이 정도 봐도 진짜 나쁜 회사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다고 해서 뭐 다 돈 번다 이건 절대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좋은 걸 잘 고르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버는데 요새 투자 안 하고 살기 힘든 시대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관심 갖고 보다 보면 운이 또 붙어주면 대박 종목이 또 생기고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강의할 때 1단계? 그거를 좀 설명드린 것 같고 저번에 탐방 갔다 온 거는 2단계였나? 1단계, 2단계를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다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